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자,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엘친마당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송승기 선수가 불펜으로 간다는 거, 한국 시리즈 투수 전략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진 채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범석 선수의 현역 입대 소식과 또 어제 경기 시리즈가 끝났죠. 준 플레이오프 삼성 라이온즈가 업셋을 일으키면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삼성은 또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꺾고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올해는 또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부터 해서 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하나 이글스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합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LG 트윈스, 오늘 청백전이 아마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또 실전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선발 그리고 불펜 나눠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선발 투수 시리즈에 4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경혁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 토러스트, 치리노스, 임찬규, 손주영이 선발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4명의 선수를 선발로 낙점을 짓고 송승기 선수가 불펜으로 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해 손주영 선수의 역할이죠. 지난해 손주영의 역할이 어땠냐? 불펜에 있었습니다만 3차전에 준플레이오프 3차전 수원 경기였죠. 최원태가 초반에 좀 좋지 않으니까 바로 경기 후반부까지 한 5이닝을 손주영 선수가 역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르난데스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에르난데스의 역할은 사실은 LG 트윈스의 올 시즌에 해줄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손주영 선수의 지난해 역할을 할 선수는 저는 송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5판 3선승제 시리즈에 있었다면은 3선발 돌리고 2명의 선발 투수를 대기시켜서 롱맨으로 좀 대기를 시켰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했기 때문에 4명의 선발 투수 필요하고 선발 투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승기 선수 불펜으로 간다 해서 사실은 송승기 선수의 뭐 역할이 줄어들고 뭐 조금 치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거죠. 선발이 조기강판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전에서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 변수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게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물론 벌떼야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23 시즌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도 어쨌든 불펜 투수들이 멀티이닝을 해가면서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준 플레이오프 3차전 그리고 5차전에 손주영 선수가 구원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더 컸거든요. 선발 투수가 더 갈 수 있는 이닝을 롱릴리프 역할을 좀 해주고 또 필승조 역할까지 좀 해주는 손주영 선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그런 것처럼 송승기 선수를 바로 붙일 수 있는 선발 뒤에 롱릴리프로 또 붙일 수가 있고, 혹은 선발이 만약에 뭐 5회 투아웃이나 6회 투아웃에 내려가면은 그 뒤에 그 위기를 막고 그 다음 이닝까지 송승기 선수를 또 활용하면서 불펜을 또 연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송승기 선수는 또 불펜으로서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소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길게는 한 3, 4이닝 정도도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송승기 선수 역할이 중요하고, 이번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만 봐도 SSG, 앤더슨 장염으로 선발 플랜이 꼬였습니다. 화이트 올라오자마자 홈런 맞았습니다. 근데 SSG에 롱맨으로 붙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활용을 잘 못했죠. 사실 저는 문승원 선수가 지금 이 롱맨 역할을 해주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문승원 선수를 그렇게 길게 안 가져가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문승원을 선발로 쓰고 김건우 선수가 폼이 가장 좋았잖아요. 김건우 선수를 흔들린 선발 뒤에 붙여서 시리즈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이게 가을 야구는 흐름이 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한 투수가 길게 이닝 가져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로 좀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팀의 경기를 봐도 이 선발 하나 길게 던질 수 있는 자원 5선발 뒤에 가서 롱rel리프 붙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삼성은 물론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선발 투수가 초반에 크게 흔들렸더라면 양창섭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만 봐도 대체 선발 하나 보험 들어놓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역할을 송승기 선수가 해줘야 되고, 아직까지 선발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토로스트의 1선발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올라올 경우에는
토러스트, 치리노스, 임찬규, 손주영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손주영 선수도 1차전에 한 1이닝 정도는 혹시라도 또 연장전에 15회까지 있잖아요. 15회 있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도 1이닝, 2이닝 정도는 30개 이내로 끊으면은 문제없이 4차전에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경우에는 또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삼성이 올라올 경우에는 저는 토러스트가 삼성전 한 경기 좋지 않았잖아요. 치리노스가 1선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치리노스가 삼성전에 뭐 실점을 많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치리노스가 토러스트보다는 삼성전 기록이 좋고, 실점 흐름이 투수 교체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은 또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올라오면은 치리노스 1선발 가능성, 아마 코칭 스텝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김범석 선수가 10월 14일 현역으로 구림대를 합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를 했고요. 1군과 퓨처스에서 전력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에 뛸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군입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 선수단에서 제외가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14일부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여도 본인이 희망시에는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복무를 했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가지 않고 이제 육군에서 군복무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육군 병장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1년 6개월이 뭐 짧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저희 군생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몸이 힘들다, 뭐 제가 사실 전방에서 군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남들이 뭐 내로라는 뭐 특전사, 뭐 해병대 이런 데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육군을 나왔지만, 저는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 군대 가기 전과 후에 멘탈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또 유튜브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또 선임 간부 요 분들의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많은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심장이 커졌다 그래야 되나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좀 인내심도 많이 늘었고, 어떤 개인적인 멘탈에 있어서도 그래서 정말 군생활, 남들 보면 요즘 군대가 쉽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누구에게나 본인 군생활이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김범석 선수가 뭐 군대 가서 빡세게 해라, 뭐 몸을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선수가 프로에서 계속 점점 어쨌든 선수단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멘탈을 조금 먼저 다듬고 군생활 이겨내면은 밖에 나와서도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군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진짜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조금 군생활을 하다가도 뭐 힘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운적인 부분인데, 아무리 뭐 힘든 환경, 열악한 환경에 있다지만 그래도 김범석 선수 정도 되는 또 야구 선수로서 어쨌든 돌아갈 곳이 있고, 어쨌든 프로 선수로서 또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간 거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잘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부든 또 동료 병사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활용하는 게 또 군생활에 저는 묘미라 생각을 합니다. 꼭 군생활에서 본인 인맥 잘 활용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히 또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팀의 경기를 보면서 물론 전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리즈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의 차이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의 차이가 있었다면 삼성은 사실 투수력에서 걱정거리가 많았잖아요. 시즌 중에도 물론 위기를 드러냈고. 근데 이제 삼성은 실점을 하더라도, 위기에서 투수 교체 실패를 하더라도 극복을 하는, 어제 실제로 경기 후반부에 동점을 주고, 그거는 투수 교체가 베테랑 투수를 잘못 낸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대로 무리수를 둔다기보다는 정석대로 갔어요. 배찬승이 나와서 흐름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호성이 나와서 딱 막아주고, 이렇게 정석대로 간 게 어쨌든 삼성은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었고, SSG는 너무 시즌처럼 좀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나는 게,
불펜의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SSG나 2022 LG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수들의 컨디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또 교체 타이밍도 조금 더 뭔가 그 좋은 불펜을 가지고 잘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투수 교체하려는 타이밍에서 선택이 어긋나다 보니까 실점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저는 시리즈를 내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양팀의 타격 컨디션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SSG가 시리즈를 이렇게 좀 내줄 정도는 아닐 전력이라고 봤거든요. 물론 삼성의 전력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SSG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차전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봤을 건데 5판 3선승제는 그러면 안 되죠. 삼성이 후라도를 내고 끝내기 홈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즈에 타격은 없었어요. 뭐 실패할 때 리스크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SSG는 그렇게 모멘텀 한번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에서 결국에는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1차전에서 이재현 선수의 홈런으로 시작이 된 시리즈였는데 디아즈 선수의 홈런으로 결국에는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좀 과감하게 운영을 좀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제 2022 시즌에 좋은 불펜을 두고도 뭔가 좀 운영이 좀 아쉬웠죠. 불펜에서 계속 실점이 나오고 흐름을 내주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SSG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뭐 홀드를 많이 올린 선수들이 있고 조병현이라는 또 엄청난 마무리 투수가 있지만 조병현 선수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직을 파괴하고서라도 가장 좀 위기의 순간에 조병현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 그래도 시리즈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리즈를 보고 배워야 될 거는 승부수를 던질 땐 던져라. 그리고 정석대로 갈 땐 가라. 그 타이밍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삼성은 그걸 한 반면에 정석대로 갈 때도 있었고 변칙을 줄 때도 있었고 SSG는 그게 조금 많이 어긋났죠. 그러면서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는 플레이오프 삼성과 하나의 경기입니다. 1차전 대전에서 또 17일 금요일부터 일정대로 치러지고요. 우천 취소 등이 없다면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두 팀의 5판 3선승제 승자가 LG 트윈스와 맞붙습니다. 25일 토요일 2시 잠실에서 열리고요. 하나와 삼성은 2007 준 플레이오프 이후에 첫 맞대결을 치릅니다. 당시에 하나가 2승 1패로 진출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이 준 플레이오프가 3판 2선승제여서 MVP는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두 팀인데 사실 하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도 또 와일드카드부터 올라오면서 저력이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거든요. 5판 3선승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승부를 또 할 것 같고 날씨가 아마 플레이오프 시작 시점부터 좀 급격하게 추워질 텐데 그러면은 먼저 경기를 치르는 팀들은 체력적인 문제 한국 시리즈 올라오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 팀의 시리즈 잘 지켜보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한국 시리즈 예매는 진출팀 결정 이후에 한국 시리즈에 삼성이 올라오느냐 하나가 올라오느냐 결정이 된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다양한 이야기로 아침을 꾸며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남았죠. 플레이오프 이후에 바로 또 한국 시리즈가 이어지니까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준비 과정과 또 진행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